이더리움, SEC의 다음 타깃이 되었죠. 갠슬러의 이더 증권성 및 디파이 규제는 미 하원 의원들의 분노를 사 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내용은 갠슬러가 SEC라는 기관의 위원장이 맞나? SEC는 도대체 무슨 기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갠슬러가 청문회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현재 언스테이킹 상황은 어떤지 준비했으니 이더로 2년 안에 인생을 바꾸실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매번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실시간 이슈 및 투자 관점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문회 내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갠슬러 위원장은 사전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한 상황이며 이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은 약 4번 정도 이더리움은 증권에 속하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이어 갠슬러 위원장은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반복 설명하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즉 끝까지 증권인지 상품인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죠. 벌써부터 어이가 없습니다. 이 갠슬러의 답변을 들은 맥켄리 위원장은 당신은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 15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이더라는 자산은 증권이자 상품이 동시에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 질문에서는 갠슬러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다시 이더가 증권에 속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자동응답기처럼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설명했다 합니다. 이후 맥켈리 위원장은 SEC가 비증권이라고 기준을 정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갠슬러는 SEC 전체와 자신의 전임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만 자신은 하지 않겠다 라고 뜻을 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어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인 윕 탑 에머가 질의응답을 시작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상품 규제 기관은 상품이라고 보고 증권 규제 기관은 증권이라고 보는 이 상태가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 불확실성은 나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갠슬러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일반적인 답변만 하는 것은 성급하게 정의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탐에머는 이러한 조그만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이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미 50개의 집행 조치를 시행했고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장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라고요. 갠슬러는 이에 대해 내 생각에는 명확성이 있고 법도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생각이 잠기더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명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FTC와 SEC의 규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관계로 현재 이 위원회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문회 질의응답 내용이었는데, 우선 직접 인터뷰를 보면 작정하고 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맥켈리 위원장의 질의뿐만 아니라 윕타메머 의원의 질의를 보더라도 SEC를 향한 질타성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크립토계의 로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크립토에 대한 혁신과 자금이 결국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CNBC에서 코인베이스의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도 스테이킹 프로그램으로 SEC에게 얻어맞은 기업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는 것 역시 이런 SEC에 대한 규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현재 보이는 그림은 미 의원들조차 SEC 행보에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EC의 규제 명확성이 스스로가 없는 것을 알고 이더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답변을 4번 이상 못한 것을 볼 때 SEC의 디파이 규제 및 뉴욕 검찰의 증권성 소송 여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SEC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이더의 언스테이킹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의 자료를 보자면 첫 주에 100만 이더 이상의 인출이 발생했고,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처음으로 스테이킹된 이더의 양이 인출된 이더의 수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산의 데이터를 보자면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스테이킹한 이더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17일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보다 약 2주가량 늘어난 것인데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는 현재 57만 5,359명이며 이 중 약 5%가 이더 언스테이킹을 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것이 이더 스테이킹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스테이킹 메커니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에 자본을 할당하는 것을 덜 꺼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더리움 출구 대기열의 길이는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난센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강제 종료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이더 인출 대기열의 약 43%를 차지하며 동시에 지난 24시간 동안 스테이커는 인출 요청보다 더 많은 이더를 체인에 예치하여 이미 발생한 모든 인출에도 불구하고 순 86,000 이더를 예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커들이 이더의 스테이킹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스테이킹 상황을 봤을 때 이더의 스테이킹 인출 관련해서는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의 유일한 악재라고 하면 이제는 SEC 관련 증권성 및 디파이 규제 내용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하원 의원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SEC의 강경한 태도가 지금 당장 수그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대하긴 이르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는 걸 볼 수는 없을 것이기에 결국 미국도 SEC가 아닌 암호화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더리움 3분기엔 큰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금일 준비한 이더리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는 본업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도 일하면서 이런 걸 챙겨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를 놓치고 지나가면 내 피 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죠.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소통방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